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윌비스 고시학원 영어과 대표 교수 헤더 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셨던 2017년도 우리가 9급 국가직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 영어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만족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불안하시고 좀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은 치른 것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출제 경향을 또 분석해 보고요. 각 문항에 대한 우리가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험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직도 있고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취약점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 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는 총평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영어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았다. 체감 난이도가 높고 정말로 어려웠다. 특히 독해에 있어서는 이전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됐다.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거기 출제 문항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출제 문항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휘 관련해서는 아주 전통적이죠. 우리가 네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 문제, 동사구, 표현 관련해서도 역시 각각 두 문항씩이 나왔고요. 생활용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랜만에 이디엄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어떤 그런 생활용어 그런 표현들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두 문항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내문항에서 우리가 평소 준비해 왔던 대로의 그런 문항대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독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독해 같은 경우는 잠깐 보시면 우리가 제목 요지 관련해서 두 문항, 내용일치 불일치는 좀 개수가 좀 줄었죠. 한 문항, 빈칸 어구 추론이 무려 네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의 일관성을 물어보는 수험생분들이 많이 까다로워하시는 그런 순서 찾기, 문장 삽입, 그 다음에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 찾기 요 3대 요소인데요. 이런 요소, 이쪽 유형에 있는 애들이 한 문제씩 해가지고 총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수험생들이 많이 까다로워하는 그런 유형들 쪽으로 유형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그쪽이 집중이 돼서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일단은 유형에 있어서만큼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기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한번 전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보면은 문법, 어휘 표현은 우리가 평범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수업을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 많이 강조했었고 많이 연습했었던 그런 파트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엽적인 요소들보다는 전체적인 맥을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어떤 일치 파트라던가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강조해왔던 어떤 접속사라던가 관계사라던가 그다음에 또 조동사의 쓰임 같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선택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까다롭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어휘조차도 우리가 그 문맥을 추론했었을 때 충분히 답을 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까다로운 독해 유형의 문항수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독해 유형들이 10개에서 이제 10개 이상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위주로만 압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압축된 유형 자체에서도 좀 어려운 그 유형들의 문항수 자체가 좀 비중이 높아졌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취약한 유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독해, 지문 자체에서 보시면은 어려운 구문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동격을 이용한다던가 삽입구, 그다음에 삽입절들을 이용해서 다소 이제 문장이 길어지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이제 구조 독해라던가 그다음에 독해 연습 등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지문이 좀 길어지면서 그다음에 이런 삽입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해석에 있어서 살짝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독해 지문을 읽어주셨을 때는 사실 우리가 정답을 찾는 데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좀 이렇게 악재였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집중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정답을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독해 지문. 제가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죠. 직독직해. 단순한 직독직해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선생님 독해는 다 됐는데 정답을 못 찾겠어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면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핵심어를 잡아라. 그리고 그 핵심어에 대해서 필자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그 독해 지문의 내용을 전개시키는가 이걸 항상 유념해서 살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부적인 독해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구문이 좀 어렵다던가 까다로운 어휘가 낮다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흐름을 보자. 흐름에 집중해서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선택지에서 그 흐름에 위배되는 애들이 있다. 그런 애들을 없애가면서 정답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논리적 사고력이죠. 이런 것들까지를 요구하는 그런 까다로운 독해 지문이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독해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 총평을 좀 마무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이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문제지라던가 그다음에 같이 올라간 교환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해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해보죠.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곳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물론 틀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깜짝 놀란 게 이 정도로 이렇게 평범한 난이도의 문제가 나온 지가 참 오랜만이죠. 국가직에서는. 그래서 detest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다, 혐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 지금 바로 보시면은 선택지 자체도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답은 2번의 3번의 abhorred 우리가 과거 시제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1번의 abandon 포기하다, 그 다음에 2번의 confirm 우리가 확인하다, 4번의 defend 하면 우리가 방어하다, 옹호하다 등으로 비교적 평범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등장을 했네요. 자, 바로 한번 또 2번으로 가볼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 I had an uncanny feeling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uncanny란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유추를 한번 해보는 거죠. 문맥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감정인지 한번 보도록 해보죠. I had seen this scene somewhere before 하니까 내가 이전에 어딘가에서 이 장면을 본 것 같은 uncanny한 감정을 느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봤었을 때 uncanny라는 것은 뭔가 이 장면 언제 봤는데 이런 느낌이니까 뭔가 좀 일반적이고 평범한 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1번에 odd 했는데 우리가 odd는 우리가 이상한, strange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용사 표현이고요. 2번에 ongoing 하면 우리가 지속적인, 계속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3번이 obvious 하면 분명한, 명백한이고 그다음에 offensive 하면 우리가 혐오감을 주는, 불쾌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선택지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이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uncanny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 mysterious한 거 있죠. 뭔가 불가사의하고 이상한 그런 의미로서 사실 직접적인 동의어가 1번이다. 꼭 이런 느낌보다는 문맥상 가장 흐름이 일치하는 동의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정답 1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평범한 그런 우리가 생활 영어 패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잠깐 제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표시를 좀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했고요. 자, B가 얘기하죠. I bought this dress 2 days ago. 이틀 전에 이 옷을 구입했죠.
근데 but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it's a bit big for me 해서 나에게는 약간 크네요. 이렇게 된 거죠. 사이즈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냅다 A번을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B번의 상황도 보셔야 되는데요. B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I'd like to get a refund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refund 하게 되면 우리가 환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환불을 받고 싶네요 라고 한 걸 봤었을 때 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딱 맞는 사이즈를 줘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의 A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건을 충족을 못 시킨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한번 보면 좋은데요. 그 다음에 뭐 영수증 요구했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선택지는 교환을 좀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보죠. I'm sorry, 죄송합니다. But 그러나 there's no smaller size에서 좀 더 작은 사이즈는 없네요. 우리가 지금 사이즈가 문제였잖아요. 아주 굉장히 좋은 정답이죠. 1번 되겠고요. 자, 2, 3, 4번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해설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4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4번도 이제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Every time I use this home blood pressure monitor 했는데 every time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 그 정도의 의미인데요. 내가 이 가정용 그죠? 가정용 혈압계죠. 혈압계를 사용할 때마다 I get a different reading. 나는 매번 다른 수치죠. 다른 기록을 얻게 돼요. I think I'm doing it wrong.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할 때마다 수치가 다른 거죠. 혈압이.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Can you show me? 나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뭐를? How to use it correctly. 정확하게 혈압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B번은요. 혈압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전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yes of course 한 다음에 먼저 뭐 하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또 A가 이제 추임새를 넣는 거죠. 아, 이렇게요? Am I doing this correctly? 제가 이거 잘하고 있나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B가 That looks a little too tight. 아, 너무 그거는 꽉 조이신 것 같네요.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자, 또 이어서 볼까요? Oh, how about now? 그럼 지금은 어때요? Now it looks a bit too loose. 너무 헐거워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우리가 쪼여 있거나 너무 헐거우면 부정확한 그런 정보를 얻게 된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이제 A가 계속 이제 요거를 요청했던 사람인데 뭐라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B번이 사용 방법을 알려줬던 사람인데 press the button now 해서 자, 이제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뭔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전까지는 그 이전까지 과정을 한 다음에 A가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요? 내지는 뭐 이거 잘했나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선택지에서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뭐라고 그랬냐면 Should I check out their website 했는데 그들의 웹사이트를 점검해야만 하나요? 뜬금없죠. 자, 2번 자, right 자, 올바래 됐어요. I need to read the book. 책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책 얘기 되게 엉뚱하고요. 3번 Oh, okay. What do I do next?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해야 되죠? 버튼 누르세요. 되게 매력이 있죠.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3번이 되겠고 4번은 나는 오늘은 어떤 것도 볼 수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 보다 안 보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 영어 두 문제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쉬워서 여러분들이 좀 크게 혼동 없이 풀으셨을 것 같은 내용들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5번으로 또 가보도록 해보죠. 자, 문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요. 정말로 헤더진이 강조하지 않은 내용이 없어요. 다 정말 많이 봤던 거라서 지금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 수험생들을 좀 잠깐 몇 번 뵀는데 다들 문법 같은 경우는 정말 무리 없이 편안하게 풀었다 이런 분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좀 문법이 까다로우셨을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They didn't believe his story and neither did I 이렇게 나왔는데 자, 참고로 우리가 이제 올바른 문장을 찾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didn't believe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 동사 과거 시제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 neither 부정에 대한 동의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해설지에도 썼지만 부정문에 대한 동의는 neither 다음에 우리가 대동사 주어 이렇게 쓰는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neither did I 해서 어수는 맞았는데 문제는 이 대동사의 적절한 쓰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대동사라는 것은 앞에 쓰인 그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앞문장의 동사가 비동사였다. 그러면 우리가 비동사로 우리가 대동사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처럼 일반 동사였다. 그럼 우리가 조동사인 do를 이용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do, does, did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조동사가 있었다, can이나 should 있었다, 그럼 그 조동사를 활용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면서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neither 다음에 did, 그 다음에 I로 연결되는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 3, 4번은 우리가 틀린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The sport in that I am most interested is soccer 했는데, 한눈에도 지금 보시면요, am이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고 is라고 하는 동사 to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 in that부터 시작을 해서 이 interested까지가 선행사이자 문장 전체 주어인 the sport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in의 위치는 더 뒤에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be interested in이었었는데, 우리가 뒤에 있었던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뺄 수 있다라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n 대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전치사가 앞쪽으로 오게 되면 관계대명사는 대신 쓸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사가 사람이면 격에 맞춰서 who나 whom,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사물이니까 대시 아니라 우리가 뭐로 바꿔줘야, which로 바꿔줘야지만 이 문장은 맞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해보죠. Jamie learned from the book. Jamie는 그 책으로부터 알게 됐습니다, 이런 뜻인데, 자, 지금 보시면 주절의 동사가 과거 동사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속절의 내용은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 발발했었다. 그래서 과거 완료 혹은 우리가 대과거 시제로 우리가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had pp. 근데 여러분들 많이 강조했죠? 우리가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은 늘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어떤 시를 써준다? 그렇죠. 단순 과거로 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요, in 과거연도 나온 거 보이시죠? 이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완료 시제랑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broke out, 우리가 과거 동사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거 보죠. 요거 까다로웠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또 잘 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랑 학습하신 내용 중에 그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람이 주체일 때요, 사람이 주체일 때 이 사람을 서술해주는 표현으로 난이 형용사, 그래서 우리가 쉬울 난자 어려울 이자 쓰는 거죠.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 쓰는 거죠. 난이 형용사인데, 우리가 대표적인 게 easy라던가 hard라던가 difficult, 이런 표현은 사람을 서술해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she is difficult, 이거 틀린 표현이라는 거죠. he is easy, 그는 쉽다, 이런 거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어하고 주격보호 관계에서 난이 형용사를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장을 잠깐 보시면요, two factors가 전체 주어고 have made가 타동사로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굳이 이 문장 자체에서 따진다라고 하면 scientist가 목적어고 difficult가 목적 보호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랑 약속했잖아.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는 일종의 주술 관계, 주어 동사 관계로 보는 거거든. 그럼 해석을 해보면 두 가지 요인들은 만들어 왔다. 과학자들이 어렵다고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대충 내용을 보아하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어려운 거의 주체는 뭐냐면 바로 투부정사예요. 뭐가 어려운 것이냐? To determine the number of species on Earth에서 지구상에 있는 종들의 수를 결정짓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하는 것이 목적보 어렵다, 이렇게 했었을 때, 자, 그럼 결과적으로 목적어가 투부정사 덩어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옮겨 써볼게. 칠판 집중. 주어 다음에 오형식 구조죠. 불완전 타동사 make 동사가 나온 가운데 지금 보세요. 어려웠던 게 뭐냐면 투부정사예요. 원래는 to determine. 이게 difficult,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어가 투부정사가 왔다, 이런 구조 쓸 수 없었다라는 거지. 굳이 목적어를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고 싶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었죠? 뒤로 빼는 거죠. 제가 말했죠.
출제 교수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바로 그 구조, 바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역대 최다 기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쓰게 되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주어 다음에 make 동사로 나는데요. 불완전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자리는 비워놓으세요. 이수로. 그쵸? 그 다음에 목적보 difficult 써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 짓는 거, 그 어려웠던 거, 걔를 우리가 진목적으로 뒤로 빼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보고 갈게요. 얘는 가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하가 진목적어인데, 자, 여러분 봐봐. 지금 보시면 결정 짓는 거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과학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투부정사, 결정 짓는 거에 대한 주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때 어떻게 쓰면 되죠? 투부정사 앞에다가 어떤 형태를 넣어서 의미상의 주어 형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for scientists.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완벽하게 그쵸? 저 내용을 다 담게 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까지 끌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긴장된 순간이고,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 사람 주체로 난이 형용사를 쓸 수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셨으면 우리가 또 충분히 정답을 우리가 1번이라는 것을 끌어낼 수가 있었겠죠. 참고로 우리가 정답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어법상 옳지 않은 거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1번 보시면요. A few words caught in passing set me thinking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cut가 과거 동사 아닐까? 캐치의 과거형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set 동사가 또 나왔거든요. 얘도 우리가 동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항상 말하는 게 동사가 두 개가 되려면은 항상 접속사 정도의 연결어가 필요하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이제 그게 보이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뒤에 있는 set이 전체 본동사가 되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어인 a few words를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catch라는 것은 우리가 포착하다, 잡다 이 정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지나가는 길에 포착되어진 몇 마디 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의역은 했죠. 지나가는 길에 들려진 몇 마디 말은 set me thinking 해서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참고로 이제 우리가 수거 표현인데요. set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ing가 나오게 되면 목적어로 하여금 어떤 그 동작을 하게 만들다. 그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컷의 쓰임은 우리가 올바른 구조고요. 자, 2번 바로 그분이 오셨네요. 정말로 우리가 많이 준비했었던 내용이어서 사실은 이건 틀리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난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뭐 하자마자 땡땡땡 했다의 우리가 대표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no sooner than 구조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no sooner 대신에 부정어 hardly, 그렇죠? 그 다음에 then이라는 접속사 대신에 hardly와 호응하는 우리가 접속사 when 요거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쓰여진 이 시제는 관용적 시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제 일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딱 정해진 시제입니다.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보시면은 then 뒤에 이어진 when 뒤에 이어진 동사가 turned on 해서 과거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그러면 앞에도 우리가 과거 동사 깔맞춤해서 과거 시제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웬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had pp라고 하는 과거 완료를 쓰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조는 이거죠. she, 그렇죠? 그 다음에 enter를 쓴 거니까 had, 그 다음에 hardly 원래는 부사니까 중간에 있었겠죠? entered the house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군가가 전등을 켰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부정어 hardly가 어디로 빠진 거죠?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부정어가 문두에 나왔다. 내지는 only 부사고 한정어가 문두에 나왔다.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주어 동사는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의문문의 어순. 더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had pp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hardly가 문두로 빠지니까 여기는 주어하고 had가 도치된 그런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옮겨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had, she, 그렇죠? 그 다음에 entered 이렇게 해주셨어야만 우리가 맞는 문장 구조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포인트 잡아보죠.
We drove onto the hotel from whose balcony we could look down at the town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후즈가 나면 약간 즐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시켜준다. 접속사 기능에다가 대명사 소유격 기능을 한 번에 합친 것이 후주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을 보시면 우리는 계속 운전해서 호텔을 갔고요. 그 다음에 커마 찍고 from whose가 났는데 여러분들 from 들었다고 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후주에다가 누구를 갖다 붙이냐면 선행사인 호텔을 갖다 붙여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써볼게. 더 호텔. 소유격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퍼스트로프 S 붙여요. 그러면 얘가 반드시 꾸며줄 수 있는 누가 나와야 돼? balcony. 예, 여기 벨코니 나왔네요. 명사. 그럼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럼 볼게요. and, 그쵸? 접속사니까 and from the hotel's balcony를 우리가 한 번에 표현한 게 바로 이 표현이 되는 거죠. 관계 대명사 소유격. 되셨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그 호텔의 발코니로부터 너무 훌륭하죠. 호텔의 발코니로부터 그 다음에 we could look down 우리는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4번 보죠. The homeless usually have great difficulty getting a job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외웠던 동명사 관용 표현이죠. have difficulty ing 해가지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예,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현재 시제로 적절하게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면서 나온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우리가 이제 드디어 빈칸 추론 문제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사실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빈칸이 좀 상당히 좀 뒷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핵심어를 잡는 것이 관건이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우리가 흐름을 좀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문장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첫 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자, 이 문장 보죠. What my people hovering near the poverty line be more likely to help their fellow humans 이렇게 나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죠. 왜 hovering near the poverty line까지가 people 꾸며주죠. 저희가 빈곤선이죠. 빈곤 계층인데 빈곤선 근처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be more likely to help their fellow humans 그들의 동료인 인간, 그러니까 인류라는 표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류를 도울 가능성이 더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필자는 뭐라고 정리를 내렸냐면 오히려 빈곤선 지점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찍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독해 지문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흐름이 급격하게 우리가 바뀌는 부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흐름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nevertheless라던가 however라던가 그런 표현 없이 쭉 이어졌다는 것은 중간 부분에서 서로 여러분들이 꼬이는 해석이 꼬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흐름은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구나. 그거를 간직하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문장에서 우리가 그 다음 내용 좀 보도록 해보죠. 자, 켈트너라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런 것들 중에 일부는 바로 뭐냐.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볼까요? 여기 PPT에서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은 must often band together to make it through tough times인데 자, 우리가 힘든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함께 자주 결속을 해야만 한다. 요렇게 우리가 한 전문가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빈곤선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좀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결속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상세 해설을 통해서 다 해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을 잡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해보죠. 자, 지금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빈칸이 있고 그 앞중에 이제 우리가 벗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전체 흐름을 꺾어 놓는 벗이라기보다는 그 자체 내에서의 어떤 사례 자체 내에서의 우리가 흐름을 바꾼 그런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보도록 해보죠. 우리가 빈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regardless of the size of our bank account 했는데 자, 우리의 은행 잔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은행 잔고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Suffering becomes a conduit to altruism. 그다음에 or heroism 이렇게 났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고통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conduit 하면 원래는 어떤 그 도관 같은 걸 말하거든요. 도관, 그러니까 루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직역을 해보게 되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altruism, 이타주의죠. 이타주의 혹은 영웅주의로 가는 어떤 그 루트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간 내가 고통에 처해 있어. 어떤 고통의 순간에 누가 처해 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 영웅주의를 발휘한다거나 이타주의를 발휘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온 거죠. 자, 비슷한 흐름이죠. 자, 언제 when our one pain 했는데 자, 우리 자신의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to be other people's needs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삐리리 하도록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내용을 봤었을 때 우리 자신의 어떤 고통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결속하고 그렇죠? 함께 뭐 어려운 시간을 고쳐나가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에 해당하는 흐름에 맞는 그 선택지를 잡아보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1번에 more indifferent to 했는데 indifferent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흐름에 위배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보도록 해보죠. more attentive to 했는데 우리가 숱하게 했던 attentive, 주의력 깊은 그렇죠? 주의해주는 거기에 신경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주의력이 깊어진다. 바로 이게 정답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3번 보죠. less preoccupied with인데 여러분 우리가 preoccupied는 뭐뭐에 몰두되어지는 사로잡혀 있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건 좋아. 근데 less 때문에 틀린 거죠. 덜 몰두되어진다? 아니죠. 오히려 더 몰두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less involved in인데 involved에 있는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관련되면 좋은데 여기서 less죠. 덜 관련되어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유일하게 흐름에 위배되어지지 않는 것은 2번 뿐이고요. 1, 3, 4번은 오히려 본문의 흐름하고 반대로 가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우리가 2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으로도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8번 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어떤 그 백화점, 특히 이제 중국 상하이에 있는 어떤 백화점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유추하는 그런 표현인데 밑줄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보도록 해보죠. 같이 봅니다. The Soleil department store outlet in Shanghai would seem to have all the amenities necessary to succeed in modern Chinese retail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상하이에 위치해 있는 솔레이 백화점 아울렛이에요. 근데 이 백화점은 would seem to have all the amenities인데 모든 위락시설,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위락, 편의시설은 뭐냐? 보시면은 그 현대 중국의 소매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니까 사실은 딱 봤을 때는 다 갖췄어. 되게 괜찮아요. 성공할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럭셔리 브랜드에서 우리가 명품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exclusive location에서 독점적인 아주 독점적인 그런 장소. 그러니까 장소도 너무 좋고 좋은 명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자 지금 보시면 흐름이 꺾이죠. however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찍은 다음에 despite these advantages에서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the store's management thought it was still missing something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그 백화점의 경영진은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 백화점이 여전히 뭔가를 놓치고 있다. 근데 어떤 무언가 자 우리가 소비자들이죠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 약간 우려 섞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so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next week they are unveiling a gigantic twisting dragon-shaped slide 이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뭐를 이제 그 사람들이 unveiling 이제 베일을 벗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하는 거죠. 발표할 예정인데 뭐냐면은 하나의 굉장히 거대하면서도 막 휘몰아치는 굽이치는 용 모양의 미끄럼틀이죠. 슬라이드. 제가 있어서 그냥 슬라이드라고 해석했는데 용 모양의 슬라이드를 공개한다는 거죠. 스케일 큽니다. 중국답게. 근데 이 용 모양의 슬라이드는 뭐냐? shoppers, 쇼핑객들이 can use to drop from fifth floor luxury boutiques인데 5층에 있는 명품 가게에서요.
그 다음에 first floor luxury boutiques 하니까 1층에 있는 럭셔리 부티크스니까 명품 그 가게죠. 명품 매장으로 우리가 떨어지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층에서 1층 내려오는 거 걸어오는 것도 귀찮아. 에스컬레이터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슬라이드로 만들어 갖고 휙 명품 매장과 명품 매장 사이를 연결해 준다라는 거죠.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죠. 자, 우리 한번 그다음 내용도 좀 보도록 해 보죠. 하지만 자 보세요. 솔레이 백화점은요 has a different concern that China shopping malls will go away completely 했는데 이전의 내용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야 저러다가 한 명 죽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저러다가 저 미끄럼틀 타다가 한 명 죽일 거야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 솔레이 백화점은요 좀 다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다른 걱정이 있어. 그 걱정이 바로 뭐냐? Chinese shopping malls 하니까 중국의 쇼핑몰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그 소비자들이 거의 다 해외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보죠. So 따라서 repurposing these massive spaces for consumers who have other ways to spend their time and money is likely to require a lot of creativity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repurpose 하면 우리가 용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거대한 공간들을 용도 변경하는 것. 근데 누구를 위해서? 후비리리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근데 어떤 소비자들이냐? 그들의 시간과 돈을 쓰는 다른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거대한 그 공간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is likely to require 요구할 것 같다. 자, 뭐를 요구할 것이냐? A lot of creativity 하니까 수많은 어떤 많은 창의력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뭔가 너네들 창의적인 그런 용도 변경이 그런 것들이 필요해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문장이 딱 던져진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자, 1번. Luxury brands are thriving at Soleil 했는데 자 명품들이 솔레이 백화점에서 번창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명품이 번창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요. 솔레이는 또 이제 소비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구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안 되고요. 2번 Soleil has decided against making bold moves인데 자 우리가 그 bold moves 하면 굉장히 어떤 대담한 조치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레이 백화점은 대담한 조치들에 대해서 자 우리가 against 하는 거죠. 반대하기로 결심을 했다. 아니죠. 오히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용 같은 슬라이드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흐름에 어긋나고요. 3번 increase the online customer 했는데 자 온라인 소비자들이죠. 온라인 소비자들을 증가시키는 것이 자 최후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제 그 용도 변경을 하고 거긴 좀 창의력이 필요하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 선에서 4번 잠깐 보시면 a 5-story dragon slide인데 5층짜리 규모의 용 모양의 슬라이드는 may not be a bad place to start 해서 자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출발점일 수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자구책으로 솔레이 백화점이 우리가 용 모양의 그런 슬라이드 했던 것이 일종의 창의성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흐름상 가장 적절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또 한번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9번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좀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장을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It is easy to devise numerous possible scenarios of a future development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뭐가 나냐면 to devise numerous 수많은 가능성 있는 미래 발전이죠. 미래 발전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고안하는 것은 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래 발전, 야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the difficult task라고 해서 딱 던져주고 있는데, 근데 어려운 일은 바로 뭐냐? To know which will actually take place에서 아는 것이라는 거죠. 어려운 작업은 뭐냐면 아는 거. 뭐를? 어떤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것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발달을 위해서 예측하는 것들은 되게 좀 쉬운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뭐 쭈루룩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보도록 해보죠.
자, however가 들어갔죠. 흐름이 한번 꺾이는 건데요. 자, however를 앞으로 빼서 해석을 해주시면 그러나 자, 근데 그 사건이 어떤 발생하기 전에 the number of possibilities인데 어떤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그런 수는요 seems endless. 굉장히 끊임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re are no methods for successful prediction 했는데 여기 딱 단정적으로 표현하죠. 성공적인 예측을 위한 그런 수단, 방법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 쭉 지속적으로 우리가 미래 예측, 미래를 한번 우리가 발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만 사실은 정확한 예측하는 것들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말미에 보시면 nonetheless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상황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흘러갔거든요. 부정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다음에 같이 보죠. It is essential to blah blah인데 삐리리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야, 예측하는 거 힘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부정사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예측해야만 하는 거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 와야 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마무리 문장을 잠깐 보시면은 the more we try to anticipate these problems에서 더 비교급 구조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예상하고자 더 많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the better we can control them. 우리는 그것들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측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한지 한번 선택지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죠. 자, 지금 보시면 work out reasonable scenarios for the future 해서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시나리오들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세운다는 건 미래를 예측해 본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이게 바로 흐름상 1차는 그런 선택지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보죠. Legitimize possible dividends from future changes인데 미래의 어떤 그런 변화로부터 가능성 있는 그런 배당, 이런 것들을 합법화한다. 이거는 뭐 뜬금없는 얘기고요. Leave out various aspects of technological problems인데 자, 기술적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그런 측면들을 leave out, 빼는 거죠. 제외하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에 consider what it would be like to focus on the present인데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what it would be like 어떠할 것인가를 고려하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예측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가장 적절한 정답은 1번으로 흐름상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뭐 해석도 되게 충실하게 해드렸고 우리가 사실은 선택지가 영문으로 나왔음에도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PPT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Children have 안 보이네요. keenest sense of taste 갖고 자, 아이들이 가장 민감한 미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 맛이죠. 예, 미각을 가지고 있다. 맛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잠깐 보시면은 정답 바로 3번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children have more sensitive palate than adults에서 자, 어린이들이 성인보다 그렇죠? 좀 더 우리가 민감한 그런 미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직접적인 동의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해설지 좀 참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11번 보도록 해보죠. 자, 이제 이 수거편으로 풋업비드가 나왔는데 새삼 느끼지만 참 올해는 어휘 문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을 들인 거에 비해서는 조금 평이하게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경우일수록 다 맞춰야 된다는 게 되게 좀 중요하겠죠. 풋업비드 하면 우리가 참다, 견디다라는 뜻으로서 정답은 바로 2번에 tolerate 해주시면 되겠고 뭐 우리가 evaluate, 평가하다, 측정하다, 기록하다, modify, 수정하다, 변경하다 우리가 아주 많이 외웠던 그런 표현들 위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해보죠. 12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그냥 제가 드렸던 자료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모의고사 열심히 풀었는데 그 모의고사만 제대로 하셨으면 정말
고생은 안 했겠다. 이번에 동사구는 정말 평범하게 나온 편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take over 하면 우리가 양도하다, 인계받다 이런 뜻인데, 자, I'm going to take over his former position 해서, 자, 나는 그의 이전의 그런 직무죠, 업무 이런 것들을 양도받을 것이다. 뭐 흐름상 괜찮고요. 자, 이번에 take on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됐던 그런 우리가 동사구죠. 떠맡다, 어떤 일을 책임을 지다 이런 뜻인데, 나는 at the moment 지금 바로 그 순간에 어떤 그런 더 많은 일을 떠맡을 수는 없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일을 떠맡다 괜찮고요. 3번에 the plane couldn't take off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비행기하고 take off가 나오게 되면 제가 이륙하다 뜻이라고 정말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보통 우리가 take off 하면 이제 우리가 걸쳤던 거, 입었던 옷이라던가 accessories를 벗다란 뜻을 많이 쓰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비행기라던가 스페이스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주선 같은 경우는 이륙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이륙하다란 면에서 우리가 출발하다, 시작하다의 의미로도 같이 쓰고 있는 동사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했는데 역시 이거는 자연스럽고요. 4번에 보시면 I can't go out. 나는 나갈 수가 없어. Because 왜냐하면 I have to take after my baby sister인데 take after는요 누구누구를 닮다란 굉장히 좀 중요한 수거 표현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내가 나의 baby sister 어린 여동생을 닮아야만 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어린 여동생을 돌봐야만 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after에 우리가 기준을 맞추면은 돌보다 look after 해주시거나 아니면 take에 맞춰주고 싶다. 그럼 우리가 누구누구를 돌보다 어떤 표현이 있었었죠? take care of. 예,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써주셔야 올바른 구조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우리가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13번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흐름을 꺾어주는 그런 연결어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거의 앞부분의 중심 내용이 나왔으면 그 흐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잠깐 볼게요. Drama is doing, drama is being 이렇게 나와서 뭐 드라마는 우리가 행위고 또 드라마는 being,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좀 추상적이에요.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 내용 보죠. Drama is such a normal thing 해서 자, 우리가 such a normal thing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드라마는 매우 평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드라마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장 드라마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뭔가 세고 자극적이고 뭔가 이럴 것 같은데 그냥 뭐 평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내용 보죠. It is something that we all engage in every day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것은 드라마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거에 참여하는 그 무언가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드라마가 핵심어고 드라마가 사실은 평범한 거고 일상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례처럼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지막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해보죠. 이전까지 계속 그런 소소한 얘기들이 계속 이어져요. 자, 볼게요. Getting on with our day-to-day lives 했는데 자, 보시면 우리 어떤 이런 일상적인 일상적인 삶으로 삶을 계속 우리가 사는 것은 requires a series of civilized maskes에서 뭔가 이제 교양이 있는 그렇죠? 약간 교양이 있는 그런 가면, 일련의 가면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if we are to maintain our dignity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존엄, 그렇죠? 위엄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live in harmony with others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평범하게 계속 일상적인 삶을 살려면은 그다음에 내 존엄을 좀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려면 약간 교양 있는 그런 가면을 쓸 필요도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을 한번 선택지를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dysfunctions of drama 있는데 dysfunction 하면 우리가 역기능이라는 뜻이니까 사실 우리가 드라마의 역기능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해보죠. Drama in our daily lives에서 핵심어 드라마 들어갔고 daily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죠. 우리의 일상생활로서의 일상생활에서의 드라마.
굉장히 말하는 게 이런 부분이고요. 3번 drama as a theatrical art 했는데 우리가 theatrical art 하면 우리가 예술, 무대 예술이죠. 무대 예술로서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떤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한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4번 보시면은 dramatic changes in emotions인데 여기서 우리가 dramatic이라는 것은 극적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감정, 정서에 있어서의 극적인 변화들 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극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내용들이 얽히설키 있을지라도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쉽게 선택지 정답은 2번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4번은 우리가 요지를 찾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요소들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한번 같이 내용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해보죠. 자, 봅니다. How on earth will it help the poor if government try to strangle globalization by stemming the flow of trade, information and capital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문장을 잘 해석을 일단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에서 oners는 도대체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government가 이 시대겠죠, 문맥상 정부가 빈민층들을 도운다는 거야 이런 뜻이죠. 수사 의문문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 도대체 어떻게 정부가 빈민층들을 돕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못하지 이런 뜻이에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약에 뭐라면 정부가 by stemming the flow of trade인데 무역, 정보 그리고 자본의 흐름을 제지함으로써 세계화를 억제하고자 한다면 이 무슨 말이냐면 야 정부가 좌우지간 간에 세계화를 억제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거냐? 못 돕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빈민을 돕는 거 빈민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돕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필자는 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globalization 뭐가 필요해? 세계화가 필요하다라고 내용을 찍고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다가 이제 보시면은 that disparities between rich and poor 해갖고 빈부 격차죠. 빈부에 있어서의 격차가 are still too great 여전히 크다라는 것은 is undeniable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해. 그건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 근데 보세요. But 그러나 It is just not true that economic growth benefits only the rich and leaves out the poor 했는데 이 문장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that blah blah는 사실은 또 아니라는 거죠. 뭐가 사실이 아니냐? 자 보세요. 경제 성장이 오로지 부유한 애들만 혜택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 빈민층들은 제외시킨다, 빼버린다. 이건 또 사실은 아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이 사실은 부유한 애들만 잘 살게 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s the opponent of globalization and the market economy would have us believe 했는데 자 보시면은 뭐인 것처럼 이제 볼게요. 세계화와 시장 경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해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세계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다음에 그 시장 경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야 너네들 계속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 그죠? 부익부 빈익빈 그런 구조로 가는 거야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럼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보도록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최근에 세계은행의 한 연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이 내용이 좀 어려우면 바로 이 내용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이죠. Incomes of all sectors grow proportionately at the same rate 해서 모든 그런 분야죠. 모든 부문에 대한 그런 수입들이죠. 예, 수익들이 grow proportionately 아주 균형 있게 똑같은 비율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연구는 not that. 자,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openness to foreign trade인데 해외 무역이죠. 해외 무역으로의 개방성. 이게 바로 세계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무역으로의 어떤 개방성은 benefits the poor to the same extent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똑같은 정도로. 어떤 똑같은 정도? 그것이 세계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핵심어는 세계화.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포인트를 잡아내 주시면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거에 해당하는 정답은 우리가 2번이죠. 보세요. Globalization, 핵심어가 들어갔죠. 세계화는 can be beneficial. 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Regardless of one's economic status인데 사람들의 경제적인 위치, 지위와는 상관없이 가난할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이니까 가장 적절한 정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죠. 적당하게 우리말과 짝지어진 영장문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가 9급 국가직서 빠지지 않는데요. 점점 더 해를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각각의 문항에다가 얘도 넣고 쟤도 넣고 모든 어려운 요소들을 다 때려박기보다는 우리가 메인 핵심적인 어떤 그런 문법 포인트들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포착하시고 중요한 건 주어진 우리말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 영장문에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주어진 영장문이 우리말을 다 표현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문법상 판단 그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1번부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 편지를 받는 대로 곧 본사로 와 주십시오. 자, 먼저 우리가 주절에 해당하는 애들이 우리가 명령문으로 나왔죠. Please come to the headquarters. 괜찮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애주순 애주죠.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접속사이므로 뒤에는 주어 동사로 연결된 절이 나오죠. 그래서 you received this letter 해서 당신이 이 편지를 받는 대로 받자마자 괜찮은 표현이고요. 자, 2번. 나는 소년 시절에 독서하는 버릇을 길러 놓았어야만 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조동사 have pp의 쓰임은 우리가 되게 많이 강조를 해왔던 표현이고요. 이제는 다시 나올 때가 됐다. 몇 년 전에 쭈르륵 나왔다가 이제 좀 뜸했는데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다.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뭐뭐 했어야만 했다. 과거의 사실을 전달하면서 의무의 느낌이죠. 이럴 때 썼던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should have pp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should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야?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ought to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ought to have pp, have formed 나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a habit of ing에서 뭐뭐 하는 습관 이런 뜻이니까 나는 자 in my boyhood 자 나의 소년 시절에 독서를 하는 습관을 형성했어야만 했는데 안 해서 유감이네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올바른 구조가 되겠고요. 자, 3번 분사구문 제가 이 표현 참 우리가 좀 중요한데 자 그는 10년 동안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해서 뒤에는 우리가 그는 very fluently 매우 유창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일단은 됐고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완료 분사 구문의 쓰임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14 years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공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10년 동안. 그럼 우리가 기준 시점이 현재이기 때문에 이 10년이라는 건 현재를 기준으로 10년 전으로 가죠. 그래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시제였을 거예요. 원래 문장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분사 구문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제가 해설지에도 써드렸겠지만 뭐뭐함으로 as나 뭐 since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고요. 주어는 he였겠죠. 그 다음에 10년 동안이니까 과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3인칭 단수니까 has been abroad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14 years. 자, 그럼 우리가 뒤에 이제 절이 나왔을 거고 분사구문 전환을 해볼게요. 접속사 없애주고요.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 없애줍니다. 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죠. 완료 시제에서 수시제 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수시제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시제일치를 보는 건데 has 현재죠. 그 다음에 can speak 우리가 현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뭐를 붙이죠? 분사구문 만들죠. ing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having been abroad 이렇게 문장이 완성돼서 나오게 됩니다. 완료 분사구문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올바른 정답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누차드렸죠.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준동사에서 to have pp 또는 having pp는 이어지는 절의 동사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완료의 표현을 쓸 때도 우리가 이런
완료 분사 형태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았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은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전환하셨어도 실수를 줄이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거 보죠. 내가 그때 그 계획을 포기했었다면 하지 않았어요. 포기했었다면 하지 않았어.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얻지 못했을 텐데 해갖고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점은 과거인데 실현 가능성 0%의 가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지 우리가 맞는 구조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있잖아요. 딱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형태적으로는 시제일치가 이루어졌어요. 원래는 이거는 우리가 if가 생략이 되면서 주어하고 had pp인데 주어하고 had가 도치된 구조죠. 그래서 had I given up the project at the time인데 그때의 그 계획을 포기했었다면 해갖고 if가 생략되면서 주어와 had가 도치된 올바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종속절을 딱 봤을 때는 should have pp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시제일치 올바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했지만 should have pp는 어떤 뜻이냐면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훌륭한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것인데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부정문으로 표현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었다 없앴다 해갖고 우리가 could라는 동사를 써주는 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요 내용을 반영하면은 I should have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I could not 그렇죠? I could not have achieved such a splendid result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우리가 올바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약간 핵심을 찌르는 듯하면서 사실 시제일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절한 조동사 있음을 물어보는 그런 복합적인 우리가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우리가 틀린 걸로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우리가 영장문 잘못 옮긴 거를 찾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1번 보시죠. 그 회의 후에야 그는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정말 우리가 즐겨서 풀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only 부사구, 도치구문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을 only가 한정한 경우에는 뒤에 이어지는 주어 동사는 우리가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recognized 원래는 우리가 일반 동사 과거였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꿈으로 did 주어 동사 원형 구조로 적절하게 왔습니다. 2번 보죠. 장관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위에 다리를 건설해야 한다고 당위성이죠. 주장했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장, 명령, 제한, 요구 동사가 주절에 왔고요. 그 다음에 종속절에는 우리가 당위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이 반드시 와야만 하며 이건 시제일치 아니죠. 그 와중에 should는 또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는 사실은 모르면 우리 수험생 아니죠. 굉장히 고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종속절에 be constructed의 주어가 누구냐면 bridge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누구를 건설시키는 게 아니라 다리는 건설이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수동태 구조를 우리가 감안해서 should be constructed에서 should가 생략된 올바른 구조가 맞습니다. 그다음 3번 비록 그 일이 어려운 것이었지만 린다는 그것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 이 부분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센스를 발휘했다라고 하면은 주어 동사 분명히 절인데 as가 중간에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앞쪽에 뭔가 이렇게 형용사 내지는 뭐 형용사로 연결된 이런 표현이 나왔고 as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다. 바로 우리가 무슨 부사절? 양보 부사절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가 있었었냐면 원래는 이거죠. 사실은 양보 부사절은 도 다음에 그죠?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보호가 나오는데 이때 보호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가 문두로 나오면서 도우가 중간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이 도치된 구조하에서 우리가 이때 비로소 도우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다? as를 쓸 수 있었던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특히 또 우리가 많이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원래는 it was 그다음에 as difficult a task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우 어려운 임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이거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죠. 순수하게 a very difficult 그렇죠?
그 다음에 task. 이 어순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죠. 여러분 저랑 했던 거 기억하세요? 짧은 애, 긴 애. 그래서 우리가 이 very 대신에 저기처럼 우리가 as를 쓰게 되면 as 어떻게 됐죠? 형, 명. 요거 기억하셔야죠. 기억하시죠? 짧은 애. 그래서 as에 들어가는 게 누구하고 누구 있었어? so하고 to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약간 대조적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게 긴 애들, such 이하로 긴 애들이 기억하시죠? such, 형, 명. 예, 이 어순 되게 좀 기억하라고 많이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감안하셨으면 그거까지 우리가 충분히 해결을 해낼 수가 있었던 문제였죠. 원래 구조는 요 구조였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깨알같이 보호가 as형, 어명 이 어순 문제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구조고요. 자 보죠. 그는 문자 메시지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자 지금 보세요. 너무나 정신이 팔려서 to know 몰랐다라는 건데 여기 know만 나왔죠. 그럼 알지 못했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부정문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so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so to 부정사 구조는 우리가 부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to 용법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는 저 so를 우리가 뭐로 바꿔야지만 to로 바꿔야지만 올바른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빈칸 추론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은 별로 단서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블랭크가 있었을 때 이건 우리가 두 가지죠. A하고 B가 있는데 전후의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는 앞쪽에서 점검을 한 이후에 우리가 한번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일단은 같이 볼게요. The amount of information gathered by the eyes as contrasted with the ears has not been precisely calculated 이렇게 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as하고 그다음에 ears까지는 이제 우리가 삽입된 그런 절이죠. 삽입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information gathered by the eyes에서 눈에 의해서 모아진 정보의 양 눈이요 시각 눈에 의해서 모아진 정보의 양은 그렇죠? 자 귀와 대조적으로 has not been precisely calculated 했는데 자 뭐죠? 자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지지 않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사실은 눈에 의해서 모여진 정보의 양이라는 것은 계산이 잘 안 됐다라는 거죠. Such a calculation not only involves the translation process에서 우리가 계산에 필요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계산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해석의 과정 이런 것들을 연관시킬 뿐만 아니라 또 과학자들이 have been handicapped 굉장히 장애를 겪어왔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Lack of knowledge of what to count인데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지식의 결핍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장애를 겪어왔다. 그러니까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눈에 의해서 모여진 정보의 양이 사실은 계산이 좀 힘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however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이죠. 자, relative complexities of the two systems 이렇게 나는데 이런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한 이런 관련된 그런 복잡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can be obtained 얻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개념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방법이 나온 거예요. The size of the nerves 했는데 connecting the eyes and the ears to the centers of the brain 했는데 뇌의 중심부로 가는 그렇죠? 눈과 귀를 연결해주는 신경의 규모를 삐리리 함으로써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뇌 중심부로 가는데 어떤 눈하고 연결된 또는 귀하고 연결된 그런 신경의 규모를 삐리리 함으로써 뭐 어느 정도 개념은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은 잠깐 보시면은 since the optic nerve인데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광신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경이 contains roughly 대략 보니까 18배나 더 많은 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뉴런. 그래서 신경세포죠. 뭐보다 cochlear nerve 했는데 우리가 보시면 달팽이관에 있는 귀죠. 달팽이관에 있는 신경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신경이
그 달팽이관, 귀에 있는 달팽이관의 신경보다 우리가 거의 대략 18배 많은 그런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뉴런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를 잠깐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은 1번하고 2번 보시면 A에 들어가는 게 comparing, 비교를 함으로써. 그렇죠? 신경의 규모를 비교했더니 뭐 18배가 더 많다. 이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3번하고 4번은 우리가 보태줌으로써인데 우리가 신경의 세포를 보태준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요 구체적인 우리가 이 예를 봤었을 때 우리가 A번에 들어갈 것은 1번 아니면 2번 comparin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 B번을 또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지금 보시면 또 우리가 we assume, 자, 우리는 생각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이 최소한, 자, 보시면은 that much more information,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그만큼 우리가 전송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18배가 많다는데 신경세포가,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전송해 줄 거야, 전달해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기민한 그런 대상들, 기민한 그런 실험 대상자들이죠. 실험 대상자들에게 있어서는 it is probable, 자, 뭐가 가능하냐? 그 눈이라는 것이요. 눈이라는 것이 maybe as much as 1,000 times as effective as ears인데 귀보다 거의 1000배, 엄청나죠? 1000배만큼이나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보를 삐리리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8배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훨씬 더 잘 우리가 전달을 하겠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몇 배? 1000배 정도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볼게요. 정보를 모아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세요. 1번 정보를 소입업하는 데 있어서냐, 정보를 reducing, 우리가 보시면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냐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정보를 감소시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를 통해서? 이 눈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수입업하면 쓸어 모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서는 우리가 감소시킨다는 것은 문맥상 어긋나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해주면 된다? 1번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적인 내용 같다, 좀 까다롭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사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흐름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선택지 정답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우리가 disseminating, clearing up 이런 표현들은 사실 문맥상 맞지 않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답에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예, 우리 한번 18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 일관성 관련 문제가 다 나왔죠. 흐름상 어색한 문장, 그다음 문장 삽입, 그다음에 순서 맞추기 문제까지 골고루 다 나왔던 그런 케이스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자,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첫 번째 제시문을 보시면 자, 아동용 도서죠. 그러니까 아동 도서는 언제나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동 도서 관련 상이네요. 자, 아동 도서상은 굉장히 급증해왔다. proliferate, 증식하다, 번식하다, 급증하다. 급증해왔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0개가 넘는 그런 상들이 막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아동 도서 관련 상. 자, 1번 보죠. The awards, 그 상들은 may be given, 주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아동 도서 상에 대한 대상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특정 장르에 대한 그런 책이라던가, 그렇죠? 또는 all children's books published에서 출간되어진 모든 아동용 도서 중에서 최고인 작품. 이래서 우리가 수상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상 나쁘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까지 갑니다. 자, 2번 보죠. Most children's book awards인데 대부분의 이런 아동 도서상들은요 선택이 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 성인들에 의해서. 하지만 현재는 점점 더 많은 그 어린이들의 선택을 받은 책들, 그런 도서상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동 도서상을 선택하는 대상이 예전엔 보통 어른이었는데 요즘엔 또 어린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아동 도서 관련상 되게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3번 보시면은 자, 빨간색이라서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자, 같이 볼게요. An award ceremony for outstanding service to the publishing industry 했는데 publishing industry라는 것은 우리가 출판 업계를 말하는 거죠. 출판 산업계. 그래서 우리가 출판 산업에 대한 아주 outstanding, 눈에 띄는 그런 서비스를 위한 그런 시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출판 산업이죠. 출판 산업에 대한 어떤 두드러지는 그런 서비스.
그거에서 관련된 시상식 이런 내용이니까 갑자기 아동 도서상과는 좀 먼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정답은 여기서는 우리가 3번 손쉽게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4번을 잠깐 보시면요. 물론 한 다음에 독자들은 wise not to put too much faith in award-winning books에서 이런 상을 수상한 책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믿음을 부여하지 않을 만큼 현명은 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 탔다고 맹목적으로 가고 이러지는 않는다 해갖고 역시 우리가 도서상과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출판 산업에 있어서의 서비스를 언급한 시상식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 우리가 1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죠.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인데, 자,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this inequality에서 이러한 불평등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이전까지 불평등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러한 불평등은 교정, 수정이 되어지는데요. 뭐에 의해서? By their getting in their turn better portions from kills by other people.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한 그런 사냥감들이죠. kills. 내용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냥감들을 나타내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이런 사냥감들로부터 좀 더 나은 몫을 그들의 차례에서 좀 더 나은 몫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쨌든 불평등이 있어 그 이전에. 근데 그게 이제 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정이 되어지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사냥감 있죠. 거기서 내가 좀 더 나은 몫을 가져가는 거. 요거로서 우리가 고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전의 내용까지는 불평등한 그 내용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해보죠. 일단 제시문은 좀 볼게요. 자, let us examine a situation. 자, 우리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떤 상황? 단순한 어떤 분배. such as occurs, 발생할 것 같은 언제 하나의 동물이 이런 사냥해서 우리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동물이 이제 죽었어. 그럼 이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단순한 분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One might expect to find the animal proportioned out according to the amount of work 했는데, 자,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어요. 자, 뭐를 예측을 하냐면은, 자, 뒤부터 보죠. 각각의 사냥꾼이죠. 각각의 사냥꾼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해진 작업의 양에 따라서, 그렇죠? 나는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난 이만큼 가져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의 양에 따라서 그 동물들이 분배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거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To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는 this principle is followed. 자, 이런 원칙이 지켜져요. 어느 정도까지는. But 그러나 other people have their rights as well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또한 역시 그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한 사람들의 공로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만 맞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자, 2번 보죠. Each person in the camp 했는데 그 캠프에 있는 각각의 그런 사람들은 get to share 그들의 몫을 얻게 된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Depending upon his or her relation to the hunters에서 그 사냥꾼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그 사냥꾼의 애인이야. 그럼 나도 가져가. 이해되죠? 나는 저 사냥꾼의 엄마야. 더 가져가. 뭐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관계가 개입이 되는 거죠. 되셨죠? 아직은 불평등의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자, 3번 보시면요. 자, when a kangaroo is killed,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칸가루가 이제 죽었어요. 예, 사냥이 됐어요. 그러면은 the hunters have to give its main part인데 가장 주요 부위를 그들의 kinfolk에서 친족이죠. 예, 친척들에게 줘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가장 최악의 부위 있죠. 이거는 심지어 be kept by the hunter themselves에서 그 사냥꾼 자신에 의해서 보유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부위는 친족들에게. 심지어는 사냥꾼 자신은 굉장히 후진 부위. 불평등해요. 그죠? 불평등해. 그래서 이 불평등한 거 우리가 갈 때까지 다 왔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밖에 안 된다? 4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최종 결과는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은 내가 사냥을 했을 때는 내가 최악의 몫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보시면 이러한 불평등은 또 다른 사람들이 사냥한 걸 내가 좀 더 좋은 몫을 챙김으로써 상쇄가 된다. 그런 내용들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번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진 글의 순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제시된 문장에서 핵심어와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ABC에서 순서를 맞춰보도록 해보죠. 자, 포인트 위주로만 좀 집어드릴게요. The most innovative of the group therapy approaches인데 저희가 집단 치료 접근 방식이죠. 저희가 집단 치료 접근 방식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것은 사이코드라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사이코드라마 찍고 커마 찍고 우리가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brain child 하면 우리가 뇌의 어떤 소산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뇌의 소산인데 자 어떤 사람이 두뇌의 소산이냐? 바로 모레노라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보죠. Psychodrama as a form of group therapy 했는데 집단 치료의 한 형태로서 그렇죠? 집단 치료의 하나의 형태로서의 psychodrama는 started with premises. 자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한대요. 이제 어떤 전제인지 관계대명사 that 이하 보시면 were quite alien to the Freudian worldview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프로이트라는 우리가 그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알고 계시죠? 우리 공무원 시험 독해 지문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다윈 프로이트, 그다음에 코페르니쿠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프로이트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보시면 프로이트적인 세계관에 꽤나 alien 생소한 그러니까 프로이트적 세계관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에 생소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프로이디안 월드뷰가 뭔지를 뒤에 that 이하가 보충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프로이트적인 세계관은 뭐냐? mental illness에서 정신병은 근본적으로 발생한다. without the psyche or mind인데 우리가 보통 psyche, 보통 우리가 그리스어는 푸시케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요. 푸시케는 우리가 정신, 사고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죠. 동격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사고 내에서 본질적으로 발생한다. 정신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이 프로이트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내가 문외한이다. 잘 모른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이코 드라마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일단 사이코 드라마의 창시자 사이코드라마가 우리가 프로이트적인 세계관과 다른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A번을 보면은 봐봐요. 그러나 찍은 다음에 그는 또한 믿었대요. 또한 믿었거든요. 이 also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다른 행위 내지는 믿었던 다른 내용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B번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자 B번에는 우리가 뭐라고 나왔냐면 자 볼게요. Despite his theoretical difference from the mainstream viewpoint인데 여기서 우리가 mainstream viewpoint라는 것은 주류의 어떤 관점, 시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류의 시각과는 시각과의 이런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죠. Marina's influence in shaping psychological consciousness in the 20th century 해서 20세기에 있어서 이런 심리적 의식이죠. 심리학적인 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모레노의 영향력은 was considerable. 상당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from the mainstream viewpoint인데 주류 시각과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론적 차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주류의 관점이라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시문에 나왔던 프로이트적인 세계관, worldview 그거를 우리가 바로 여기 뷰포인트로 매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제시문에 이어서 B번이 나온다라는 것은 매력이 일단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온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모레노는 또 뭐냐면 믿었다라는 거죠. 뭐를 믿었느냐? 인간의 본성이 is to be creative, 굉장히 차기적이다. 그렇죠? 요거 하나 믿었고 또 living a great life, 창의적인 삶을 사는 것은 is the key to human health. 자, 우리가 인간의 건강과 안녕, 행복에 대한 열쇠이다. 이렇게 또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대요. 근데 우리가 또 뭐가 나왔죠? A번에 하지만 그는 또한 또 믿었다. 이렇게 해서 또 그 뒤에 믿은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가 일단 B가 나오면 좋고 이 B번의 이런 내용을 봤었을 때 A번이 그 다음에 이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C번 보죠. His most important theoretical tool 했는데 그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도구는 what he called role reversal 해서 역할 전환이라고 그가 불렀던 것이다 해서 우리가 사이코 드라마의 어떤 굉장히 실질적인 이론적 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제시문에 이어서 B가 나오는 것이 좋고 그다음 B번에 우리가 이 he believed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번에 but he also believed 그가 또한 믿었던 것 그런 내용들이 연결된 그 다음에 정답은 2번 그래서 우리가 BAC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가직 우리가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상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보이지 않은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그땐 정말 긴장해서 흐름을 읽어낼 수가 없었는데 다시 또 이제 뒤돌아서 보니까 아 그러네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네 그럼에도 내가 실수를 했구나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놓쳐진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forget about it 다 잊어버리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또 우리가 남은 시험들이 있으니까요. 그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우리가 취약점을 보완해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이제 우리가 지방직 서울시 대비로 해서 다시 또 이제 제가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 소중한 문제 만들어서 준비를 할 테니까 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우리가 9급 국가직 영어 해설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